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은 ABL 바이오고요. 최근에 이 ADC라고 하는 이 항체 접합 약물이죠. 이 이슈가 바이오제약 섹터를 강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내드렸던 리가켄 바이오와 또 연결지어서 이 ABL 바이오도 ADC 쪽으로 중요한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35,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설 연휴가 지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 더 하방으로 눌러줄 수 있는 국면이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ABL 바이오 가격적인 부분과 앞으로 전망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내용적인 부분 체크하기 전에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연휴 사이에 이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의 이 AI 정보 엔진이죠. 이 딥시크 이슈가 강타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나스닥 기구는 마이너스 3%대에 달하는 낙폭이 나왔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19,300포인트 이 라인이 중심값이고, 이 라인을 아직 깨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이 상승 추세 라인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내용적인 부분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1월 5주차 들어서 FOMC 이슈와 그리고 딥시크 이슈, 이 두 가지가 연휴 기간 내에 조금 이 변동성을 키웠던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먼저 이번 올해 첫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 4.25에서 4.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동결 결정을 한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작년 9월 50bp 비컷으로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하면서 최근까지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해 왔지만은 현재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약간은 쉬어가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한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가격적인 충격은 크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고, 내용적으로는 FOMC 위원 12명 전원이 금리 동결에 찬성을 하면서 이미 지난번에도 안내드렸던 실업률이라든지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고, 노동시장 환경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더 하지는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내용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딥시크 이슈가 결국에는 이 나스닥의 이 핵으로 지금 돌풍을 했죠. 이 내용을 보면은 딥시크 AI 모델 등장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엔비디아 AI 칩에 대해서 이 대중 수출 추가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 쪽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1월 5주차만 해도 마이너스 15%대에 달하는 급락이 나왔죠. 물론 그 다음날에 막 9%대 반등이 나오는 식으로 또 하락만큼 또 반등 크게 나왔지만은, 일단 추세 자체를 하방으로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바로 크게 반등은 하지 못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때 하루 만에 시총 자체가 우리나라 막 840조 하루 만에 날라갔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2개, 3개가 없어졌다라는 꼴과 비슷하죠. 그만큼 가격적으로 좀 크게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역대 단일 기업으로 하루 최대치 시총 감소라는 어떻게 보면 기록이죠. 기록 아닌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중요한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연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이슈를 피하긴 했지만, 나스닥이 그래도 아직까지 확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는, 이 국내 증시 쪽으로 봤을 때는요, 차트를 같이 말씀드리면은 아직 개장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710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요, 요 라인 이하를 하회하지는 않을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700포인트를 한 번 더 이 지지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여부에 따라서 1월 말 종가가 결정되겠죠. 1월 캔들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1월달은 어느 정도 이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1월만 제대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2월부터는 다시 한번 랠리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오늘 안내드리는 이 ABL 바이오, 이 ABL 바이오와 같은 바이오제약 섹터 쪽으로 제가 거는 기대감이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코스닥 지수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코스피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어느 정도 이 중대형급 이상의 반도체 섹터는 일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가능성으로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ABL 바이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추가적인 섹터라든지 앞으로 나스닥 전망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체크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이와 같이 정보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요,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외적인 내용들,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해요. 또 2월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MSCI 이슈가 있기 때문에 MSCI 편출 이슈, 편입 이슈에 따라서 이 중대형주들의 서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조금 참고해서 확인하실 분들은 내용 정보방 들어오셔서 내용 얻어가시면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ABL 바이오 홈페이지 한번 간략하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ABL 바이오의 경우는 이중항체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2020년도 초반에 코스닥에 입성을 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나름대로의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 제가 요약해 놓은 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ABL 바이오 다양한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라는 이슈만으로 사비 이중항체 개발로 파킨슨병 치료제로 2020년도에 상당히 좀 큰 주가 상승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치매 치료제로 재미를 좀 크게 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ABL 바이오 경우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은 이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 특히 ADC, 지난번 리가켄 바이오를 안내드렸던 내용과 같죠? 이중항체 접합 약물로 이 카테고리가 최근 굉장히 핫하고, 이 외적으로는 기존의 ABL 바이오가 강점을 보였던 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중항체 관련된 이 대표적인 치료 이슈가 이 치매 쪽으로 또 적용이 되면서 치매 관련된 테마가 나올 때마다 ABL 바이오는 늘 거의 탑 1픽에 들어서곤 했습니다. 이 외적으로 미국 암학회 AACR도 올해 3월 달에 예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3월과 4월 사이에 이 상반기에 확실히 ABL 바이오 쪽으로 좋은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 신고가를 넘어두는 43,000원대 구간, 요 라인 구간을 다시 한번 메꿔주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아마 2월과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사이 기간 동안은 바이오 제약 섹터 쪽 눈여겨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선은 최근 핫하죠. ADC 항체 접합 약물로 이중항체 관련해서는 MSD, 이 머크사와 최근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ABL 103이라는 약물로 최근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병용요법 관련된 임상시험 공급 체결을 계약했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도 추후에 나오게 될 재료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가 사실 이 ABL 바이오가 가장 크게 부각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 이중항체 플러스 ADC, 한마디로 이중항체 ADC인데요. 사실 이 ABL 바이오로서는 가장 큰 이 추후 잠재적인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중항체 ADC의 경우는 기존의 ADC보다 단일항체 ADC보다 더 강력한 화학치료제를 종량에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고 있고, 이 암세포의 저항성 획득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재밌는 부분은 현재까지 승인된 이중항체 ADC는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 초기 임상 단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초기 선점하기 위해서 ABL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측에서는 2025년까지, 자, 올해죠. 올해까지 최소 3개의 이중항체 ADC에 대한 이 IND 임상시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부적으로는 ADC 관련된 이중항체 ADC 개발은 미국 법인 ABL 바이오 USA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인 CEO도 현재 계속 선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향후에 ABL 바이오 USA의 나스닥 상장,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죠. 이외적으로도 이 글로벌 빅파마와 매각할 수 있는 이러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중항체 ADC 쪽은 이 ABL 바이오가 거의 유일무이한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 조금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번에 ABL 바이오가 이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ABL 바이오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2020년도 이때 이 파킨슨병 치료제죠. ABL 301 요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기술 수출을 초대박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거의 1조 원대 수준의 기술 수출이 나왔었는데 이번 JP모건 컨퍼런스 2025에 빅파마와 역대 최대 규모의 빅딜 가능성을 느지막하게 언급을 했죠. 그 이슈 때문에 이와 같이 갭 상승을 크게 하면서 아직까지 상승 초입 구간에 반등이 나온 거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 자세한 내용은 뇌혈관 장벽 투각 플랫폼인 그랩바디 B 혹은 이 4-1 BB 기반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 T 이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아마 주가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를 했겠지만은 특히 ABL 바이오의 경우는 이 컨퍼런스 헬스케어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크게 좀 중요한 주가 드라이브가 됐던 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왼쪽으로는 이제 과거 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이 아이템들에 대한 부분인데 대표적인 예로 이 면역 항암제 ABL 111 FDA 지정이 되면서 2021년도와 2022년도 당시에 면역 항암제가 한창 바이오 제약 섹터 쪽에 이 중요한 핵심 모멘텀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거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된 테마가 돌 때도 ABL 바이오가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었죠.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금 1,000억 원을 포함해서 1조 원대, 1조 4,700억 원에 달하는 기술 수출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2022년도 당시에 이때가 주가가 거의 단기 고점 부근이었는데 최근 다시 한번 이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차트를 쭉 보시면은 2022년도 당시, 요 당시죠. 요때도 기술 수출 이슈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최근 ADC 관련된 이슈로 이와 같이 이 경우에는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삼천대항제약이나 리가켄바이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 흐름에 있죠. 전체적으로 2024년 말에 바이오제약 섹터 쪽에 강한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향후 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장 3월 말입니다. 톱라인 주요 지표죠. 주요 지표를 앞두고 있는 이중항체 항암제인 ABL 001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주요 일정이라고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미국 파트너사 컴퍼스 테라퓨틱스가 ABL 001 담도암 임상 2-3상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 있고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이 담도암 2차 치료제로 FDA, 미국 FDA 허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아마 3월까지는 적어도 현재 추세를 살려가는 흐름에 ABL 바이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바이오제약 섹터 쪽으로 현재까지 흐름이 좋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ABL 바이오의 경우는 2018년도 당시 상장하던 당시랑 조금 현재 흐름을 본다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다만 이 매출액적인 부분 딱 한눈에 보시더라도 매출액은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2023년까지는 나왔었다가 2024년도에 재무적인 흐름이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다시 한번 이 600억 원 수준으로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술 수출 초대형 빅파마와 예상되어 있다. 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2022년도 당시에 1조 원대 기술 수출 그리고 2025년도 당시에 올해가 됐을 때 1조 원대 수준 이상의 그 이상을 상회하는 기술 수출이 나온다면은 아마 주가적인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요것도 체크를 같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트적인 부분 체크를 할 것이 우선은 신고가를 지난 작년 10월 달에 한번 쳤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2018년 당시에 이때 이제 해상처럼 등장을 해서 이 저점 부근인 이 17,000원대 부근이었던 거에 어느새 3만원대 이 저점 대비 거의 2배 이상 한번 반등을 크게 했었단 말이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큰 박스권을 그려오던 ABL 바이오가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이 채널라인 박스의 중단을 딱 보시면 정확하게 26,000원대 부근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 3월 달에 ABL 또 항암제 관련된 임상 결과 발표 이슈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ADC 관련된 이슈 플러스에서 이중항체 ADC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들과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다시 한번 현재 주가가 이 지난 넥라인이죠. 38,000원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만 잘 받쳐준다면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고 일단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로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현재 이 하단 구간 라인 자체가 그래도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오는 형태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가격 라인은 아마 3만원대 초반, 특히 32,000원대 라인에서 33,000원대 요 사이 구간에서 조정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모으거나 혹은 어느 정도 단타를 칠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신고가 라인을 올라설 수 있는 흐름 자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또 신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가격적인 추이들 체크를 하시면서요, 일단 단기적인 저항 구간은 요 구간이 맞습니다. 38,000원대 이 라인 구간에서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여부는 아직까지는 이 3월달 전후 구간까지 일정 발표가 남았죠. 이 ABL 001 임상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현재 이 대표가 넌지시 얘기했던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규모가 얼마일지, 요게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 아마 이 라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특히 4만원대 윗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규 매수 타점과 함께 목표가 좀 실시간으로 설정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좀 내용적인 부분 참고해서 들어오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형 더보기란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고 나서 링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요. 정보방에 입장하시면은 이 신규 매수 타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시황적인 부분도 같이 담아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내용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리가캠 바이오에 이어서 이 ADC 관련된 시리즈로 ABL 바이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이오제약 섹터 쪽으로의 큰 어떠한 이 수급적인 부분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올해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거센 강한 이 수급 자체가 올 가능성을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선점하셨어요. 아직까지 저점에 있는 바이오 제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ABL 바이오 같이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또 알찬 종목 찾아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